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가 좀 여러 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위스 은행 파산설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나왔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미국 여파, 실리콘밸리 파산 여파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폭락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30%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이제 조금 15% 정도에서 마감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 은행 가격이 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요 지수 또 한 3%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좀 큰 위기를 맞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세계 경제 휘청 가능성이 있냐, 점점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이 무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최초 발생이 되었던 거죠. 파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유럽 시장에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퍼지고 유럽 퍼지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본 것 중에 하나는, 크레디트 그 그룹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회장이거든요. 국립은행 회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게, 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규제 때문에 내가 너네 지원을 해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규제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무너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살아나든지 아니면은 파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스위스 은행은 이제 예전부터 조금 소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좀 재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시장,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 자, 코인 시장에는 참 다행히도 아직 규제가 없어서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시장이 뭐 갸우뚱했죠. 왜 이래? 막 이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의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좀 강했고, 이더리움 뭐 1%밖에 안 빠지고, 비트는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코인 시장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잠깐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코인 시장은 애초에 장점이 뭐였냐면 독립성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죠? 정부나 은행이나 어떤 기관 또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터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직 규제가 없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5년에 또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할 수도 있고 그게 발표거리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코인 시장이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만약에 규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한 반면에, 현재로서는 이것도 좀 볼 수 있겠다.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마지막으로, 자, 비트는 버티는데 나머지 애들 왜 이러냐. 자, 이걸로 이제 마지막 타이틀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로서는 이제 종가를 보게 되면은 어제 3,250만 원에 끝났네요. 3,250에 끝난 상태에서의 종가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는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죠. 여기 쭉 보니까 2월 달 2월 16일하고 21일 날 고점을 찍어줬던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그죠? 장중 돌파해주면서 어제 엊그저께 모양을 잘 만들어 주었는데, 3,200 돌파 후에 아직 윗꼬리 상단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장중에는 넘어가지만 종가상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요 정도까지의 조정폭을 좀 열어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순 조정인데,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좋냐 안 좋냐 따지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똑같다, 어제와 같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있죠. 14일 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어제 많이 갔어도 요 근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못 미치게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기는 했었죠. 자, 이걸 다시 이제 반대로 이더로 놓고 가서 보니까 이더는 1%가 밀렸고 장중에 2% 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시점으로 놓고 계산해서 딱 보니까 장중에는 지지 구간을 붕괴시켰지만 다시 올려놨다. 그죠? 설령 얘가 여기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그 이유는 아직 이제 비트가 상단에 머물러주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든 비트든 대장 애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폭을 만들어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지, 이거를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은행 파산설 이걸로 대입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 근처 갔으면 맞고 떨어질 자리였어요. 위치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많이 적게 가면 3,300, 많이 갔으면 3,500인데 이 구간에 도달했다고 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밀리고 있는데 이틀 전부터 해서 도달 후 조정이 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뭐 크게 올라간 애들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져줬거든요.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던 애로 보게 되면은 사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고점이죠. 1,300원을 장중에는 얘도 넘어가 줬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지금 이제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지금 내려놨는데 사실 위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익절을 하든가 비중을 왕창 줄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우리 이제 이번에 봤을 때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제 터진 물량과 하락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일봉에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벌써 이탈 범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닥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진 않다. 설령 얘가 밀려서 빠진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 다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가격대를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열어두고 준비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갑작스럽게 그로스토 코인이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30%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왜 안 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얘 많이 못 갑니다. 그로스토 코인 오늘 시세 30% 지금 넘어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 시에는 부분 익절을 좀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봤듯이 장중 30%나 50% 시세가 나왔을 때는 요런 모양을 만들어줬다라는 과거 역사적 사실이 늘 반영되었다라는 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구장창 뭐 끌고 갈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그죠? 지금도 일봉에서 놓고 보니까 단기 이평 붕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붕괴 첫 시점이 발생된다면 그냥 미련 없이 과감하게 자르고 버리는 게 좋겠다. 네, 지금 자리가 좀 될 것 같네요. 그죠? 이제 1분이 딱 되는 시점, 지금이 이제 14분이기 때문에 9시 15분에 단기 이평이 이탈됐을 때는 과감 없이 그냥 정리를 하자. 그리고 또는 여기서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움직임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네요. 자,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애들도 조금씩 반등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에, 그죠? 비트 버티는데 나머지 애들 너무 빠졌다. 이더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빠졌다라고 보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음, 비트가
잘 갔거든요. 이번에 1월 달, 2월 달에 잘 갔는데 그 시세 때보다 비트 이더 간 것보다 알트들이 1, 2월 달에 너무 달려줬어요. 맞죠? 그냥 단순히 뭐 30%, 50%가 아니고 1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뭐 눌릴만 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좀 기회로 좀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STP다. 너무 잘 버티나요? 만약에 세럼이다. 그건 세럼은 좀 눌린 것 같아. 그럼 세럼을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 비트가 상단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주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많이 빠졌을 때 애들을 뭘로 봐야 된다? 이렇게 확 밀렸을 때 6%나 빠져줬는데 좀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런 거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그 전날 영상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어차피 이거 아까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지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감상 보게 되면 잘 못 느껴요. 왜냐면 비트가 너무 잘 가. 이더도 잘 갔다가 밀리기는 하지만 나머지 애들이 너무 못 따라오는데 나머지 애들은 비트 가기 전에 진작에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못 갔던 애들을 위주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못 간 애들이 다 잘 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못 갔던 애들도 지금 밀리고는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외부 자금 유입이 된 부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거하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은 사실 뭐 이번에 PPI 발표나 CPI 발표나 그다음에 뭐 은행 이슈 파산설 때문에 휘청거려가지고 물론 코인 시장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현재는 코인 시장이다라는 거를 꼭 한번 기억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밤 8시 공개 실방이 있기 때문에 밤 8시에 시간 되시면은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